저는 이제 시카고 대학을 나왔는데 시카고 대학이 올해 좀 제 생각엔 역대급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동문회에서 이제 그렇게 올해 결과가 나오면 뭐 공유도 되고 이게 지금 사실인지 제가 아직 그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국 지역을 담당하시는 시카고 대학 어드미션 오피서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신대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이 학교들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히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 자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학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알 수 있죠. 특별히 또 제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SJA에서 막 대학들 다 불러가지고 막 컬리지 그 페어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들이 자기네들의 프레젠스를 대학교에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돌을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 세인트 존스 베리가 결과가 더 좋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 친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대학교에 저는 이제 카운셀러 역할을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그 모 외국어 고등학교 우리나라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제 유학 담당 그 선생님을 하면서 디렉팅을 하면서 보니까 대학에다가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커뮤니케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카운셀러밖에 없습니다. 교장이 써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교장이 거기 학교 출신이고 뭐 막 뭔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카운셀러는 언제든지 그 학생을 위해서 또는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학교랑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편지를 쓰면 한 이틀, 사흘 만에 답장이 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거는 그렇지 않겠죠. 학생들이 이제 대학 어드미션으로 뭐 이메일을 보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너무 바빠서 조만간 연락할게라고 하고 세월아 네월아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카운셀러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드미션에서 같이 결과를 받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올해 역대급으로 시카고 대학이 한 25명 정도를 한국 지역에서 뽑았대요. 그러니까 한국 지역에서 뽑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 한국 에스니시티를 가진 학생들만 뽑혔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한국인이지만 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대신에 뭐 저쪽 보딩 스쿨 다니거나 이런 아이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그 아이들의 숫자가 대략적으로 한 25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25명을 뽑아놓고 나서도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yield였던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 학교 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은 레귤러나 이런 데서 학생을 뽑지 않고 ED 때 뽑아놔야 얘가 우리 학교에 확실히 올 것인지를 개런티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ED를 통해서 학생들을 뽑는 그 비율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도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보면 그냥 우르르르 한 15개 학교 넣고 나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지원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지 그 학교가 나랑 잘 맞는지 이런 고민의 결과 끝에 나는 이 학교라면 early decision 같은 제도를 통해서 나는 커밋하고 싶어 이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그 아까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뭐 3%, 2% 되는 acceptance rate가 조금은 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들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서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목이 좀 마르네요. 네, 그래서 올해 시카고 같은 경우가 yield rate가 거의 뭐 100%에 가까운데 그 이유가 뭐냐? 시카고는 ED도 있고 early action도 있고
ED2도 있고 레귤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ED에서 뽑았어요. 그리고 얼리 액션에서 지원했던 애들 중에서는 하나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리 액션은 그냥 허울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디퍼를 시키는 거잖아요. 얼리 액션 했던 애들은. 근데 이 아이들이 야, 안 되겠다. 그냥 ED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ED2로 나 뽑아주면 진짜 갈래요. 이러고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또 고스란히 숫자에 더 반영이 되고 마찬가지로 레귤러 때가 돼가지고 가령 뭐 어디랑 비교를 해볼까요? 스탠포드 했는데 스탠포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다른 학교 다 레귤러 쓰는 것보다는 ED2를 하면 좋겠는데 야 ED2 하는 학교 어디가 있지? 이러다가 시카고 괜찮겠네 해서 시카고를 쓰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 레귤러에서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더라. 90%를 다 ED 이런 데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ED를 고민을 꼭 해야만 하면 제가 지금 어제도 학생 하나 이제 11학년 올라가는 학생이죠. 지금 현재 11학년 학교에서 뭐 컬리지 리스트 막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타이밍에서 중요한 거는 컬리지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리스트가 중요하지 않냐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학교 하나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대학이라는 곳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학교를 가고 싶어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ED 정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아이들이 저 같은 컨설턴트나 또는 학교 카운슬러의 말에 그냥 휘둘려 버리는 거죠. 이 정도 점수면 이 정도 ED에서 가. 근데 그거는 결국 결과론적으로도 아이들을 위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 레귤러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 ED2 이제 ED2 전략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 막 뉴스에 떠돌아다니는 것들 이번 이제 컬리지 애드미션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막 정리해서 한번 요약해 본 건데요. 뭐 특별히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아까 왜 제일 처음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갖고도 스펙을 갖고도 그 아이비리그를 못 갔던 학생이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그러느냐? 사실 그렇진 않더라. 여전히 그 중에서 보면 저렇게 아이비리그로 들어가는 학생 케이스들이 있더라.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타블로 같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성적은 나쁜데 뭐 성적은 고만고만했는데 에세이를 잘 써서 나는 그 대학을 갔어요라고 하는 케이스가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다양한 성적에 대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가능해. 9학년 때 성적이 좀 부진해? 설명하면 되지. 왜 그런 성적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그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9학년 때 왜 성적이 이랬을까? 제가 몇 년 전에 학생 하나는 요번에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주도에 와서 어떤 학교를 다니다가 당시에 왜 학교가 이제 막 시작하면서 막 되게 어수선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학생이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 학생을 다시 부모님께서 서울로 빼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규 그 한국 학교를 보내기는 그러니 이제 모 국제학교에다가 학생을 보내셨습니다. 오자마자 9학년 성적이 정말 뭐 D, 뭐 F까지는 아니었는데 다 DDD 흔히 얘기하는 뭐 DDDDD FF 뭐 해서 이제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의 그런 성적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10학년 때부터는요, 그 당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계기가 뭐였는지는 여러 가지가 계기들이 있었는데 10학년 때, 그러니까 9학년에서 넘어가는 그해 여름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10학년 때부터 성적이 월등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11학년 때는
그 학년에서 가장 많은 AP를 듣고 있었고 그 모든 AP에서 다 그러니까 그 A를 받고 있었고 이러면서 12학년 때까지 그 성적 추이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GPA를 봤더니 자기네 학년에서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하면 상위 10%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9학년 때 망해가지고. 그럼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려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절대로 valedictorian 이런 거 못하죠. 우선 거기서 밀려버렸으니까. 근데 설명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그 상황들을 잘 설명했고 그래서 ED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벽한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저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건 타블로 같은 케이스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만났을 때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해 가면서 학생들을 북돋아줄 필요는 있겠죠. 제가 만약에 그 친구한테 너는 9학년 때 성적이 망했으니 지금 현재 큐뮬리티브 GPA가 이 정도니까 이런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굳이 컨설팅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다른 이야기로 빠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 올해 같은 경우도 성적이 완벽했는데 성적이나 점수 등이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ED가 안 됐던 애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된 애들도 있고 반대로 성적도 안 됐는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려하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ED 학교에 들어간 케이스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갖다 막 드릴을 하셔가지고 올 A를 받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아이들 입장에서 왜 남학생들이 그게 좀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그냥 뭐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게 뒤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입시나 이런 시점이 왔을 때 좀 고민할 거리가 되어지니 지금 좀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참 이게 제가 지금 자꾸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9학년 학생을 오늘 만났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성적 정말 중요하니까 올 A를 받아. 올 A를 받아야 나중에 뭐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를 진학할 기회라도 생겨라고 이야기하면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아 그렇구나. 난 오늘부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 A를 받아야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마 그래서 조금 더 일찌감치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멘토를 만나거나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를 만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 이 자세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학년 돼가지고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한테 ED, 그러니까 원리 원서를 쓰는 것이 좋겠느냐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D가 중요하다 보니까 ED를 쓰는 게 좀 유리한 거잖아요. acceptance rate가 ED acceptance rate가 높으니까. 그러면 아무나 다 원리에 쓰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11학년 때, 11학년 1학기, 특별히 2학기 때 만약에요. 올 A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비리그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 너무 단정적이죠. 제가 말만 자꾸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11학년 들어가서는 11학년 1학기, 2학기를 거치면서는 본인의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잠을 좀 줄일지언정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볼래라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ED 제 아무리 지원해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잘 아는 대학들 아니라 뭐 글쎄요 어떤 대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acceptance rate 뭐 한 4, 50%가 되는 학교가 있다라고 뭐 70% 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학교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뭐 소위 말하는 사립 유명 대학 그렇죠 뭐 프리스티지ous 학교들은
쉽지가 않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뭐 특별히 여기서 요즘에 하나 또 눈에 좀 들어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세 번째인데요. 저희 맨날 아이빌리그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빌리그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머니들 가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좋은 학교는 다 아이빌리그인 줄 알아요. 뭐 스탠포드도 아이빌리그고.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이빌리그 스쿨은 그 8개, 동부에 있는 8개 학교인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들이 랭킹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예전만큼 소위 말하는 옛날 아이빌리그들이 그만큼의 위상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칼텍이라든가 MIT라든가 이런 학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뭐 학생들한테는 더 선호하는 학교들이 되기도 하니까 스탠포드 뭐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런 뉴 아이비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런 학교들의 학생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퍼듀라는 학교가 퍼듀 비하 발언 아닙니다. 퍼듀라는 학교가 학생들한테 세이프티가 아니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올해 세이프티가 아닌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들이 보면 옛날하고 또 입시 제도도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퍼듀는 그러니까 단과대별로 학생들을 뽑지 않았고 그냥 학부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야 우리 학교에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런 프로그램들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학부 입시보다 훨씬 더 셀렉티브하게 학생들을 볼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퍼듀, 그다음에 텍사스 A&M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2001년도 저는 사실 텍사스 A&M이라는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A가 애그리컬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농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도 지금 그런 공학 부분이 워낙 투자가 많이 되고 학교 인지도가 높아져서 지원해서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어느 정도는 또 UIUC 여기 써놨을 때 UIUC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좀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게 진짜 이 학교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인지 내가 정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